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나온 그 보도인데요. 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도 야 이게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게 48.6%로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특이한 거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여론조사 업체를 방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톡 검열에 이어서 이제 여론조사 업체까지 검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보면 인지 부조하죠. 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쪽을 속된 말로 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다 내란 선동, 내란 조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입틀막을 하고 있고 카톡도 검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기사에 나눈 게 보면 여론조사 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여론조사 업체를 방문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업체가 뭐냐면 한 2주 됐나요? 예. 대통령이 지지율이 40%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편향돼 있다. 그 질문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앞에 뭐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맞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이제 핑계로 댔죠. 그래서 선관위에 이거에 대해서 업체도 고발한다고 하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다른 데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향신문이거든요. 단독에 네.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됐고 예. 얘네들이 이제 민주당이 처음엔 고발한다고 하다가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의 신청을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 그 여론조사의 문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제가 여론조사를 저희 패널에서 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 잘하는데 그 질문지를 만들어 갖고 일단 여심위에다 넣고요. 그렇죠. 그 여심위에서 그 질문지 하나하나 그 문항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합니다. 그거 통과 못하면 여론조사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공표를 못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도 민주당이 우기니까 그거를 문항을 바꿔서 아하. 아주 드라이하게 했는데도 지지율이 또 올랐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다른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업체를 방문하겠다. 이름은 방문. 방문이 아니죠. 압박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휴. 점령군 행사하려고.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이럴수록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카톡 검열에 의해서 여조까지 검열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가졌을 때 예. 얘네들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요.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 뭐냐면 민주당이 진짜 이른바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사한다는 게 그냥 제가 그냥 도식적으로 나오는 워딩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무서운 데가 없어요. 뭐냐면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면 다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란 선동하고 있다 고발하죠. 예. 그러면서 뭐 SNS 관련해서 검열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도 지금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문해가지고 압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내란 선동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얘네들이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꽃을 뭔가 이렇게 밀어주기 위해서 거기 말고는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에이, 그게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근데 민주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죠. 뭐 국회도 180명에다가 대통령은 이재명이면은 뭐 거부권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문제보다 더 심하게 하겠죠. 그리고 예. 여론조사 할 때 댓글 같은데 딱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지금 예. 민주당이 또 댓글 같은 거 말은 자발적인데 댓글 작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내부적으로 단톡방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는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고 이게 우리가 조금 잊을 수 있지만 전당대회 때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 유일한 이제 후보가 2명이었잖아요. 후보가 나왔을 때 김두관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이 지시하면 일렬 종대로 달려가가지고 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돈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재명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네, 그런 전원이다 이제 쉐쉐. 전원이 함께 쉐쉐. 그리고 살아야죠. 중국의 쉐쉐 지금 뭐 트럼프 된다고 해서 트럼프랑 뭐 본인이랑 비슷하고 얘기하고 한미 동맹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점령군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본인들이 1차 탄핵 수출할 때 사유에 북중로를 적대시해가지고 동북아의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기를 조장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됐잖아요. 이번에. 그때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또 상원까지 된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인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활용한다,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VOA 뉴스니까 미 국무부에서 진행하는 국무부의 관영 방송이죠, 사실 그 VOA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글로 자막도 달아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보니까는 그 미국 전문가가 나와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붙은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워딩을 하더라고요. 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게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미 동맹이 궤도를 이탈한 거를 어렵사리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쪽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주구장창 맨날 그 일본 반일 민족주의, 반일 오로지 이제 반일만 한 거 아닙니까? 죽창가 부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